안녕하세요.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면접 강의 김유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OT 시간이고요. 네, OT 시간에는 유형별 기출 키워드를 한번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면접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유형별 기출 키워드 마인드 맵은요. 목차 전 부분에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개인 신상 부분 나오는데 여기는 자기 소개를 쭉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관광통역 안내사로서 어떤 자질들을 갖추고 있는지 조금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은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는 딱히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내 경험을 살려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관광통역 안내사의 자세 및 사명감. 여기는 관광통역 안내사의 자세, 어떤 자질들이 있고 어떤 자세가 있는지, 그리고 왜 민간 외교관이라고 관광통역 안내사를 부르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관광 이슈 및 현황 부분인데요. 이런 건 관광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그 면접 전에 항상 폭넓게 배경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관광 관련된 기사라든지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광 소식을 많이 습득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 대처 방법 있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는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 그리고 분실 관련, 지각했을 때, 관광객 중 한 명이 지각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여기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내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요. 다음, 한국의 역사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 이런 것들을 정확한 명칭으로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광학 관련 상식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정의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광학 관련 용어들을 정의하고 또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걸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차이, 비자와 여권 차이, 이런 차이점도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한국의 유네스코와 유산, 그리고 전통과 문화, 이런 것들을 한국 문화와 이런 전통 문화유산의 우수성들,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면 아주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형별 기출 키워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범위가 많지만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저희 추천 방법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면접 필수사항 살펴보기 보면요. 다른 것들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중에서 5번 이상 독파하라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 주세요. 이 부분은 필수로 5번 이상 이 교재한 거는 쭉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5번 이상 독파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2번 이상 한국어로 모범 답안을 쭉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이 교재 두꺼워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처음에 보시면요, 이거 언제 다 하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로 된 부분만 쭉 그냥 책 읽듯이 넘기면서 읽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2번째쯤 읽을 때는 이 대답은 뭐였는데 살짝 기억이 나실 수 있어요. 자,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충분하고요. 2번까지. 3번째부터 어떻게 하느냐? 자, 이번에 3번째는요. 한국어 읽고 나서 그 키워드가 있어요. 한국어 키워드. 그 키워드를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범 답안에서 그 중국어 키워드를 찾아서 형광펜을 칠하든지 해서 그 키워드를 체크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중국어 키워드를 체크하셨으면요. 이 키워드를 이제 쭉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키워드만 보시는 거예요. 중국어로 된.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키워드들이 조금씩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아직 여기까지는 익숙치 않을 거예요. 일단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서 문장이
문장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모범 답안은 정말 모범 답안일 뿐이고 굉장히 길어요. 긴 거 이거를 쭉 그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줄줄줄줄 외워가지고 하는 거 일단 외우기도 힘들 뿐더러요. 듣는 사람도 지겨워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간략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봐주시고요. 5번째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요, 키워드 위주로 본 거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이제 중국어로 떠올리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떠올리기. 자, 이건 중국어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한국어고요. 나머지 다 중국어로 이루어져요. 5번째, 떠올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제 6번째부터는 내가 떠올렸을 때 기억이 잘 나는 것과 잘 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6번째부터는요. 여기에서는요. 만약에 내가 생각이 잘 나요. 그러면 동그라미. 생각이 일부만 납니다. 그러면은 세모, 잘 안 날 때는 X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요. 여러 번 하면은 어떤 문제는 O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기억이 잘 안 나서 X 했다가 세모 할 수도 있고요. X, 세모, O 이런 식으로 점점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잘했던 거 있죠? 이런 건 지웁니다. 그래서 문제 수를 점점 줄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면접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모르는 부분과 아는 부분을 분리를 해서 그래서 모르는 부분만 집중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범위가 많은데 이걸 점점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잘 아는 부분은 지우고 그리고 내가 계속 해도 잘 모르겠다. 답변이 이렇게 유창하게 안 나온다 하는 부분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동그라미가 많아질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한 후에요. 이제 정말 압축을 해서 내가 정말 답을 하기 어려운 부분만 남으면요. 제비뽑기 하듯이 거기에 제목만 써가지고 통에 넣어가지고 이거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답하는 연습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못할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요.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5번 이상 최소한 도파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수업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도 2번 이상은 꼭 수업 이 한국어 자료를 읽고 오셔서 저랑 이제 하면은 한국어도 한번 읽고요. 거기서 키워드 뽑아내서 중국어 어떻게 표현했는지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업 끝날 때쯤 머릿속으로 중국어 키워드 떠올리는 작업도 할 거고요. 그런 후에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요. 좀 양도 많고 그리고 조금 우리가 말로 하기에 입에 잘 안 붙는 용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최대한 내 입에 잘 붙는 그런 말로 바꿔서 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여기서는 문장이 조금 부드럽고 막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되게 중간중간에 그런 고급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인인데 지금 외국어 배워서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럴 때는 쉽고 간단한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정의는 뭐뭐다. 그래서 요거는 뭐뭐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특징은 뭐뭐가 있고 뭐뭐가 있고 뭐뭐가 있다. 예를 들어 뭐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카테고리를 나눠서 말을 하면요. 그냥 도입이 조금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만의 노트 꼭 만드셔야 됩니다. 이 노트에는 우리가 배웠던 중국어 키워드들을 사용해서 내가 입에 잘 붙는 용어들로 문장 그 답안을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제 그걸로 계속 연습해 주시면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5번 이상 도파하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유쾌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고요. 면접 딱 갔을 때 면접 시뮬레이션 돌려보셔야 돼요. 그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지 않고 가는 사람과 머릿속으로 돌려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그룹으로 이제 면접 그 대비를 스터디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팀원을 짜서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안 된다 하시면요. 꼭 최소한 녹음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녹화로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녹화를 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런 것들 보신 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혼자 연습하실 때는 그렇게 녹화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목소리 크기와 말하는 속도. 이거는 자신감과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목소리 크기, 너무 작은 목소리 하면 듣는 분들도 굉장히 짜증나겠죠. 그리고 수많은 면접 그 대상자들을 만날 텐데 그런 사람들 뭐 목소리 하나까지 이제 잘 안 들리고 하면은 너무 짜증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목소리 크기도 주의하시고 말하는 속도도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거나 하지 않도록 적절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말하는 속도를 많이 들어보시고요. 좀 빠르다 하시면은 천천히 이야기하는 속도 조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답변 이야기하기 부분인데요. 여기서는요, 내가 교과서에 있는 걸로만 조금 달달달달 외워서 하면은 조금, 인상적인 답변 나오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최대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내 경험을 살려서 녹여가지고, 키워드를 녹여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보와 그 의미를 답하라 부분인데요. 정보를 나열만 하게 되면요. 굉장히 듣는 사람 지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창덕궁이 있어요. 그러면은 창덕궁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그냥 창덕궁은 어떻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우수성을 이야기할 때 실제적으로 어떤 면 때문에 이게 우수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가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의미를 함께 답하라. 또한 꼬리 질문에 대비하라. 답을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에서 꼬리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할 때 관련된 내용이 있다.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까 했던 부분이고요. 외국어 잘하는 새로운 자를 만들어라. 이런 건 연습을 통해서 만드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전 연습 방법 잘 보시고 면접일 직전 사항 체크하기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1강 들어가기 전까지 한국어로 된 모범 답안들 쭉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키워드 다음 시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 면접 강의 김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